반갑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쳐버려요. 쉽게 생각하고 지나쳐버리고 소중한 것을 잘 모르고 그걸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소중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에 그땐 몰랐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소중한 것이 지나고 나야 알게 될까요? 소중한 거라면 당장 소중한 것을 바로 알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럼 내가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잘 사용하고 그럴 텐데, 그걸 꼭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뭘까요? 이 첫째는 당연하게 여기는 착각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은 쉽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냐 우리 가족들한테는 좀 짜증을 많이 부려요. 다른 사람 만나고 밖에서 사람 만나면 아주 친절해요. 그래갖고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막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 근데 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뭐 좀만 하면 막 듣기 싫다고 그래서 짜증내고, 아빠가 좀 뭔 말 하면 막 화내고 이런다. 그건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이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가족들한테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이 고마운 줄 몰라요. 그게 소중한 줄 모르고. 그래서 남들처럼 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들한테 더 불평, 불만을 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렇게 살게 되더라. 이 소중한 것일수록 사실은 가까이 두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거 어디 멀리 놓을 수 있어요? 소중한 건 자기가 다 가까이, 자기만 딱 아는 곳에다가 감추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잘 감추면 자기가 감춘 것마저도 잊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못 찾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소중한 것은 가까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가까이 있는 건 뭐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가까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까이 사는 것이 오래되다 보면 소중한 것이 진짜 소중한 걸 모르고 그냥 당연하다, 익숙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당연하게 알고 있다가 멀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것이 소중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예, 그 심순덕님이 쓴 글을 보니까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냥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또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서 점심을 때워도,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또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을 위해서 다 미루고 자기는 그냥 배를 쫄쫄 굶어도 다 그것이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발 뒤쪽 보면 거칠거칠해가지고 이불에서 항상 이렇게 소리가 나요. 발 뒤쪽이 거칠으면 이렇게 슥슥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도 엄마는 그런 줄 알았어. 그 맨날 할머니가 보고 싶다, 할머니가 보고 싶다 이래. 그게 넋두리인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나와서 보니까 부엌 한쪽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엄마 모습을 보니까 엄마는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았다. 그때서야 비로소 엄마도 엄마가 보고 싶을 수가 있고, 엄마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또 힘들면 이거 힘들다, 귀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가족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것을 다 감추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익숙하고 그것이 소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잊고 살아서 그때는 잘 모르고 나중에 자기가 결혼하고 이제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을 돌아보니까 그때 우리 부모님이 그랬었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 이제 그때 몰랐던 이유는 뭐냐면 비교의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그만한 것들은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이게 뭐 50보 100보 서로 도토리 키재기 서로 되면은 얘가 이길 것도 같고 얘가 이길 것도 같고 그러니까 서로 막 싸워서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너무 실력 차이가 딱 나버리면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싸워봐야 얻어맞을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그게 딱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안 되면 그것이 안 돼.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고마운 것들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이 사은의 은혜는 어디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이 부모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거룩해서 어디에 비교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요. 얼마나 큰지 몰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우리 엄마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애쓰고 사시는지 그걸 잘 몰라. 근데 이거를 이제 요새 유튜브 보다 보니까 중국의 초등학교 애들한테 그걸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교실에서 이렇게 틀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맨날 밖에 돈 벌러 나간다고만 알았지 어떻게 돈 버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걸 자기 아버지가 거기에서 떼약 뱉어서 일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저 높고 위험한 데를 다니면서 그 외주를 타고 막 다니면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걸 알게 돼요. 저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온통 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는데 그 희생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려서는 몰라요. 지나고 나서 자기가 역시 아버지가 돼가지고 돈을 벌어보고 힘들게 가족들을 꾸려보고 가장이 되어봐야 그것을 알게 되더라. 예. 어렵게 살던 살림살이에서 잘 못 먹고 사니까 어머니가 애들 항상 굴비 구워줄 때 몸통을 주고 머리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는 왜 머리만 먹냐 그래요. 그러니까 야 머리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지? 이러고 항상 몸통을 애들 주고 머리만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회갑이 돼가지고 어머니 회갑이 돼갖고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가 회갑이 됐는데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뭘 선물을 드릴까? 그러다가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굴비 대가리만 한 상자를 해가지고 왔다고. 그것이 이를테면 그렇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몰라.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봉독했지만 사실은 나타나 있는 것만 보고 그것을 보고 안에 숨어 있는 건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전부인지 알지만 사실은 말하는 것, 그 안에 있는 진실, 내면의 진실. 그게 자기가 겉으로 화려하게 꾸미지만 사실 그 사람의 안의 진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의 이익이 생기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된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장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정당하고 떳떳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이런 거를 그걸 깨닫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그땐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식들 마음에 우리 엄마는 굴비머리를 제일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맛있는 몸통들을 다 양보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셋째는 내 감정에 가려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땐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당장의 감정이나 자기 문제에서 가려가지고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게 내 일이 급한 거예요. 내 사정이 제일 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파가지고 야 오늘 내가 몸이 안 좋은데 병원 좀 같이 가자 그래서 나 바빠. 나 회사에서 뭔 일 있단 말이야.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단 말이야. 자기 눈앞의 일, 자기 일만 눈에 보이고 옆에 진짜 소중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몰라. 자기 눈이 가려. 자기의 이익 때문에 또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것이 가려져서 잘 모르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바라본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바로 알아져요. 왜 저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우리 정산용사님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제자들이 한 번씩 어머니 이제 연세 드신 어머니를 이제 둘러보러 가요.
이제 종목사님이 직접 이제 어머니 뵈러 잘 못 가고 그러니까 한번 가서 둘러보고 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갔더니 이 얘기하다가 지금 한겨울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됐는데도 아직도 겨울이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그 제자는 가서 아니 오늘 벌써 봄이 됐는데 아직도 한겨울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웃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에 듣고는 정산 종사님이 야 방이 안 찬가 가서 봐라. 그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봄이 됐는데도 봄을 못 느끼고 방이 추우니까 아직도 겨울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이 깊지 못하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됐는데 아직도 겨울이냐고 물어본다고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을 다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가 바로 점검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도.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날도 또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인연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한테 진짜 이건 쉽게 해줄 수 없는 얘기인데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고 싫어할 것 같아. 그런데도 그 사람을 위해서 꼭 해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되는 길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야, 그 얘기를 해줘서 참 고맙다. 내가 그걸 미처 생각 못하고 잘못할 뻔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자기의 자존심이 먼저 드러나고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그러고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한다. 그건 뭐냐면 당장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기만 보이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충고해 준다고 하는 것을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이걸 다 내려놓고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해줬는가 그걸 돌아보고 챙기고 살피면 진짜 그 사람이 해주고 싶은 진실한 말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그 얘기를 해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땐 모르는 어리고 젊고 이럴 땐 잘 모르는 건 뭐냐면 성장의 과정 중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사춘기 때 아무리 뭐라 해도 말을 안 듣잖아요. 자기가 다 잘한 것 같고 듣기 싫어하고 이건 뭐냐면 성장의 과정 중에 겪는 이게 그 에너지가 아주 넘칠 때는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크기도 잘 크지만 반항도 잘하는 게 그만큼 힘이 있고 근데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가려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잘 몰라요. 지나고 나서는 그때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이제 교무님 이제 우리 출가 다닐 때 만나갖고 일기 써가지고 서로 발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땐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간사 처음에 이제 간사를 출가하려고 간사 한 1년 2년 이렇게 사는데 교당에 살면 매일 이제 하는 일이 뭐예요? 밥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을 주로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와서 뭐 밥을 제대로 해봤어요. 청소를 제대로 해봐서 잘 못하지. 그러니까 맨 그 일을 하면 교무님이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 밥을 왜 이렇게 못하냐? 청소를 이것밖에 못하냐? 맨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밥하러 왔냐? 청소하러 왔냐? 맨날 그게 이제 불평불만이고 그것이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제 주임 교무가 돼가지고 교당에서 이제 교화를 하다 보니까 맨 교도님들이 이제 법회 끝나고 식사할 거 준비하느라고 장 보고 이게 요리 준비하고 하다가 맨 손가락 잘라가지고 비어가지고 데일밴드 맨날 붙이고 다니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귀찮지가 않대. 그래서 이 음식을 드실 교도님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맛있어 할까 이것만 생각하지 이게 아픈 것이 힘들고 귀찮지가 않대. 그럼 뭐냐면 이미 나는 성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 줄 알아요,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장의 과정에 있을 때는 그걸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딱 성장해서 지켜보면 내가 힘들고 어렵게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에게 실력으로 돌아오더라. 근데 그 실력이 돌아왔을 때 돌아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그렇게 했던 것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스스로 성찰해야 돼요. 나는 지금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뭔가?
지금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이것이 뭔가, 이걸 늘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땐 몰랐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지금도 모르면 안 된다. 지금은 하나하나 챙기고 살펴서 지금은 알아야 된다. 아직도 성장의 과정에 있는 게 아니고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아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또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랬을 때 나는 이제 그때 몰랐던 것처럼 모르는 삶이 아니고 아는 삶, 베푸는 삶, 은혜의 삶,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알았을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알고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게 아니고 알았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다시 보완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고 실천을 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자기 삶이 전에 몰랐던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삶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오늘 그땐 몰랐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